수학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그 실제 문제풀이 수학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음. 자, 문제풀이 수학을 공부하실 때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개념을 익히고요. 그쵸? 또는 이해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풉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계산 방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이 수학 학습 방식이 계산 방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수학인 거죠. 근데 우리 게임 개발에서의 수학은 같은 내용을 공부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요. 이해,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계산은 얘도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은 우리가 코드로 수식을 잘 짜주면 작성만 그냥 잘하면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어디에 어떤 상황에 응용을 시킬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공부를 할 때 도금은 이 내용과 항상 수학적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벡터는 뭐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벡터가 게임 월드 공간상에서 어떤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뭔가 그림 또는 표현할 수 있는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같이 가져가셔야 이해가 빠르고 응용이 가능해요. 음. 내가 뭐 게임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해야 한대. 그러면 선형대 수학 책을 보면요. 뭐 게임에 관련된 설명들은 거의 없습니다. 음. 그냥 뭐 행렬, 뭐 벡터, 곱셈, 뺄셈 뭐 이런 또 문제풀이 수학 방식의 공부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학습 방식이 대부분 사람들이 요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고요. 책들도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설령 수학책을 보시더라도 게임과 관련된 것이 있는 걸로 보시는 게 우리는 이 응용 능력과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식화되어 있는 수학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수학책들을 보셔야 이해가 빠르고 응용이 가능해지거든요. 음.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보면 돼요. 그래서 수학을 약간 이공계처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처럼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클래스를 아마 만들 거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수학 클래스가 하나 들어갔죠. 헤더, 벡터 클래스가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금 학습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외적까지는 우리가 학습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게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고대 수학은요, 좌표의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맨 처음에 나온 수학은 0, 1, 2, 0도 없었죠. 1, 2, 3, 4, 5 해서 뭔가 물체를 세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세어서 기록하는데. 인류 초기에는 이런 숫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어, 양을 5개 그려가지고, 우리 지금 마을에는 양이 5마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양, 양 5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라비안 숫자로 이 개수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진 언어를 만드셨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일단 원래 고대에 있던 우리가 수학을 활용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2, 3, 4, 5 양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 양을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을 팔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양을 보니까 어, 이미 내가 지금 5마리를 갖고 있지만 다음 주에 저기 옆 동네에서 2마리를 가져가기로 이미 얘기를 끝나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3마리였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5에서 3이 되는 요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앞에 아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의 개념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수. 그래서 정수는 1, 2, 3, 4, 5 자연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음의 정수와 그리고 0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음수의 발견이 되게 뭐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제 살고 있죠. 현실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음. 음수라는 개념은 음수라는 개념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가능한 물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는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이 5마리 있으면 숫자 5 해갖고 정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양의 정수를 음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현실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발견들이 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발견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의 발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 양수와 음수를 우리가 하나에 이렇게 표를 그려서 0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태부터 너의 재산이 하나씩 늘고 있어. 그러다가 5개가 줄었네. 그래서 너 재산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이렇게 1차원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좌우 두 가지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상이라는 공간은 평면 위에 지구가 그 당시 뭐 동그랗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을 테니까 사람이 있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뭐 대각선 이 뭐 8방향 정도로 표현이 가능한 최소 4방향을 기준으로 놓고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걸 만들었죠. 위아래를 Y열, 왼쪽 오른쪽을 X열로 해가지고 양수와 음수의 조합으로 위치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뭐 최초의 데카르트 좌표계를 처음엔 어떻게 만들었냐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과 방향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음,
그 고대 뭐 그리스나 아테네 이런 데도 집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집을 기준으로 뭐 세 블럭 그리고 뭐 오른쪽으로 원 블럭 이렇게 해서 위로 세 블럭 오른쪽으로 원 블럭 해서 이 위치를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영어를 보시면 뭐 go straight, 어, three block and turn right 뭐 이런 얘기를 하죠. It's on your left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찾죠. 이런 그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데카르트 좌표계에 익숙해져 있는 서양인들의 그런 사고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우리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데카르트 좌표계의 가운데에는 중점 0,0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 기준에선 여기가 중점일 거고요. 이 사람 기준에선 여기가 중점일 거예요. 각각 문제는 다른 좌표계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중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의 좌표계는 다른 좌표계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좌표계의 기준을 뭐 얘기하고 계산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게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요. 항상 하나의 좌표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우리 게임 윈도우 창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가 0,0이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내 좌표계가 바뀔 수 있고 뭐 벡터란 친구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 있지만 하나의 좌표계 안에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생각보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우는 그 지식들이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실 때 오히려 그 다양하게 깊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이해를 방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하나의 좌표계만 존재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 화면상, 한 화면당 하나의 좌표계인 거죠. 내가 임의로 중점의 위치를 뭐 여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주어진 좌표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정의된 걸 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오픈GL 같은 경우에 그 UV 좌표계라고 해서 텍스처의 뭐 이미지 좌표를 얘기하는데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좌측 하단이 0,0이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X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이 0,0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거 그냥 통일해서 쓰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통일해 주는 거를 뭐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 좌표계에 주어진 대로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위치를 정의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죠. X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Y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쭉 이렇게 이어서 X, Y 이렇게 작성을 하죠. Y, X부터 작성을 하는 뭐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보통은 X, Y가 우선시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쭉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2차원 좌표계죠. 3차원 근데 현실 같은 경우는 공간이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Z축 좌표계를 하나를 더 둬서 이렇게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얘는 X, Y, Z, 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게임 수학 같은 걸 보시면서 요 X, Y, Z, 뿐만 아니라 X, Y, Z,
W 이렇게 해서 4차원 동차 좌표계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좌표계.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3D 가서 행렬과 같이 얘를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번 단원에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 세 개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표계 또 이 3차원 좌표계도요. 2차원 좌표계 아까 뭐 다이렉트 X나 오픈젤처럼 다른 것처럼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왼손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왼손에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핀다고 가정을 했을 때 X가 오른쪽, Y가 위쪽, 그리고 Z가 안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오른손 좌표계는 반대로 이제 오른손을 딱 핀다고 했을 때 Z가 바깥쪽으로 올 때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여기 뭐냐 X 왼손 좌표계를 활용하고 있고 뭐 다른 언리얼이나 이런 뭐 여러 엔진마다 이 좌표계를 채택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손 좌표계로 나중에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하게 외우실 건 없습니다. 두 개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좌표계를 바꿔서 사용하면 되죠. 바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죠. 반대로 음수값을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Z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 좌표계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 사항 조금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